자, 오늘은 우리가 챕터 7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트랜스폼 메소드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챕터 6에서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어떤 함수를 가지고 트랜스폼해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을 만드는 그런 트랜스폼을 얘기했었는데, 오늘부터 하는 이 챕터 7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하는 좀 더 다른 형태의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식은 다음과 같이 쓰는데, 어떤 xt라고 하는 이 타임, 시간축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은, 이 퓨리어 트랜스폼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 xt라는 이 함수에다가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t라는 커널을 곱하고, 이 커널 함수를 우리가 모든 시간 구간 t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지금 뭐 타임 t나 x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오메가는 뭐냐 하면, 이때 오메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각 주파수. 근데 이 녀석은 또 우리가 2파이라고 하는 라디안 값에다가 f라고 하는 값을 곱한다. 또 이 f라는 건 무엇이냐? f라는 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프리퀀시예요. 그리고 단위는 헤르츠. 이건 뭐 라디안 퍼 세컨드 뭐 이쯤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각속도의 개념이 오메가고, f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주파수. 그래서 식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거 우리가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 t라는 게 어떤 일종의 시간축, 일종의 타임 도메인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이 녀석을 이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얻어지죠, 그죠? 이거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따 오메가,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어떤 함수다라고 해서 오메가라고 써주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뭐 XY 같은 좌표 평면에서 정의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주파수 공간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혹시 파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리가 물리적으로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시간축이라고 그러면, 또는 뭐 길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시간축에 해당하는 이 길이, 이 한 일종의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 시간 구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라고 그러고, 이 주기라고 하는 시간 t에 대해서 역수를 취한 것, 그러니까 한 주기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역수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초 단위로 하니까 1초 동안에 몇 번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느냐, 진동하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몇 헤르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거기에 저 오메가라고 하는 건 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에다가 2파이라고 하는 각도를 보정하는 값을 써서 단위 시간당 각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각도의 변화율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파동의 개념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래서 전자기파를 다루는데, 전기전자공학에서 걔네들이 한마디로 그야말로 파예요. 파동이니까 파동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이 주파수 특성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퓨리어 트랜스폼을 아주 유용하게 쓴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런 뭐 통신 시스템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뭐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이런 모바일 통신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발명되지 않았겠죠. 어쨌든 저런 걸 이제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x 오메가라고 하는 걸 구했을 때 우리가 xt를 또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전부 다 적분하는데, 앞에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고 여기서는 플러스 j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이퀄리티를 위해서 2파이분의 1이라는 상수가 이렇게 앞에 붙는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시간축,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함수 공간이고, 오른쪽과 같은 이 녀석은 주파수 공간이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해당되는 이 주파수 성분, 이제 이렇게 시그축 오메가 또는 F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를 그려서 해보면 어디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높은 주파수 성분이 값이 함수값이 크고 낮은 주파수 성분은 값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성분이 좀 많구나. 그러니까 뭐 음성으로 치면 소프라노 같은 음성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속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0에 해당하는 0부터 시작해서 낮은 주파수 성분은 많은데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점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 많은,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성분은 상대적으로 많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작고, 그러니까 뭐 테너나 바리톤 같은 그런 이제 중저음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신호를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돼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식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식의 모양의 함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주파수적인 특성, 얼마나 반복되느냐, 그게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라고 하는 특성을 분석해서 우리가 신호 처리에 또는 여러 가지에 도움되게끔 만드는 수학적인 배경이 저 퓨리어 트랜스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 퓨리어 트랜스폼을 XT 대신에 이제 PDF에다가 적용해 보자. 그게 바로 챕터 7의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오메가 t j의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 j라는 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 j라는 녀석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2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아마 i로 썼을 텐데 우리가 편의상 여기서는 j로 써줍시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신호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얼마나 이 함수가 자주 바뀌느냐, 그걸 가지고 다뤄요. 만약에 이렇게 시간축에 대해서 함수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있고, 똑같이 시간축에 대해서 뭐 높이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얘가 변하는 이 폭이 상당히 커지죠, 그죠? 이 변하는 정도가 짧은 시간 동안에 되게 자주 변해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 해당하는 성분이 많은 거고,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변하니까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성분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신호의 이 모양을 우리가 주파수 공간으로 딱 해보면 어느 주파수 성분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딱 특정한 주파수 대역만 이 신호가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대역으로 이 음성 신호를 다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신호화 시스템이라는 단원에서 뭐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게 일단 뭐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봤고, 자, 혹시 선형대수에서 베이시스 펑션, 베이시스 벡터라는 말은 기억나요? 우리 선형대수 같은 것도 배우고 뭐 그런데 베이시스 벡터라는 게 뭐였어요? 뭔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자, 우리 베이시스 벡터를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합시다. 몇 개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 베이시스 벡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X라는 벡터를 내가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 그럼 X라는 특정한 벡터를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들의 어떤 선형적인 조합으로, 그래서 I는 1부터 뭐 베이시스 벡터였던 무한계라고 합시다. 무한계? 유한계? N개? 그래서 N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갖고 N차원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을 우리가 어떠한 벡터든지 간에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N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팬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면서 최소한의 개수의 벡터, 그걸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라고 얘기한다.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베이시스 벡터들끼리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뭐 기억나는 용어 있어요? 오르소고날? 인디펜던트? 베이시스 벡터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인디펜던트예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이렇게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인디펜던트한 것들 중에서 특히 더 좁은 개념으로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이면 이 벡터들이 서로,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만 돼도 베이시스 벡터가 돼서 스팬할 수 있는데, 그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것들끼리 또 얘네들이 더 좁은 의미의 오르소고날이다. 그러니까 오르소고날이면 인디펜던트니까 어쨌든 오르소고날하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우리가 쉽게 이 스팬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르소고날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들의 내적, 이 내적을 해서 이 결과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르소고날이라고 하니까 스팬하기 위한 알파이라는 기술을 X라는 벡터와 특정한 i번째에 해당하는 벡터, 이렇게 두 개를 딱 내적, 그죠? 이너 프로덕트 해주면 결국 남는 건 알파 i일 거다. 뭐 다 오르소고날이고 서로 크기가 1이라고 해준다면, 왜냐하면 B1, B2 다 다른 것들은 내적하면 0이 되니까 뭐 이런 구조가 돼서 i하고 j가 같을 때만 딱 한 번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딱 알파, i번째에 해당하는 것만 쉽게 뽑을 수 있다. 오르소고날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저 스팬에 해당하는 알파1, 알파2에 해당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개수를 우리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면 충분한데 거기에 우리가 오르소고날이라는 조건을 딱 더 부여해주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할 수 있는 저 알파1, 알파2 개수들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벡터들을 우리가 오르소고날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오르소고날하고 이런 베이시스 벡터들을 만족하도록 하는 또 기계적인 방법이 뭐였느냐면은 뭐 그람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인풋 벡터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서로 직교하는
크기가 1이고 서로 수직인 그런 벡터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때,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베이시스 벡터, 서로 수직, 내적이 0, 그래서 스팬하고 이런 개념들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왜 얘기를 하느냐? 벡터에 대한 개념을 베이시스 벡터처럼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함수로 한번 확장해 보자. 그러면 벡터라는 건 뭐 이렇게 n 차원이면 n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어떤 요소였는데, 그죠? 펑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FIT라는 게 있고 또 F의 JT라는 게 있고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들을 갖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베이시스라고 정의해주고 정의한 저 베이시스라고 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임의의 함수를 자유롭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딱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함수로 벡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함수를 벡터처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벡터를 다룰 때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함수를 다룰 때는 그야말로 함수 스페이스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규정한 사람의 이름을 잘 기리는 의미에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힐버트 스페이스는 아무튼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랑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개의 함수 간의 내적, 이너 프로덕트가 필요한데, 그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함수를 각각의 특정한 시간값 또는 뭐 변수값에 대해서 곱하고 그 모든 변수값들을 다 더해주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적분이 돼야 되겠죠? 무한계니까 t의 위치가. 그러니까 무한대에 해당하는 t 값을 쭉 일일이 함수값 하나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 개념이에요. 내적이 그런 거니까 각각의 엘리먼트끼리 순차적으로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도 각각의 함수값 동일한 t의 위치에 각각의 함수값을 다 마치 벡터의 엘리먼트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무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적분해내는 것. 이게 바로 두 함수의 내적이다. 그래서 벡터처럼 두 함수의 내적을 딱 정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0이 되면, 내적한 결과가 0이 되면 뭐가 됩니까? 오르소고날. 그리고 인디펜던트. 그런 놈들을 모아놓으면 베이시스 펑션. 그 베이시스 펑션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정한 x라는 벡터를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는 xt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함수를 똑같이 알파 i의 베이시스 펑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n이 아니라 무한. 함수나 벡터나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퓨리어랑 어떻게 연관해 지을 것이냐? 원래 퓨리어 트랜스폼이 있기 전에 퓨리어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함수인데, 시리즈라는 건 어떤 수열의 합, 이런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이 퓨리어 트랜스폼 이전에 이제 퓨리어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어떠한 함수든지 간에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의 합으로, 베이시스 펑션의 무한한 합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xt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퓨리어 시리즈는 그러면 베이시스 해당하는 저 펑션을 뭘로 할 것이냐? 코사인 nt와 사인 mt라고 하는, 그리고 n은
또 m도 이렇게 인티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인과 코사인이 저게 코사인 t나 사인 t면 이제 2파이 동안 한번 이렇게 진동하는 건데 그게 2t가 되면 2파이 동안 2번 진동하고 그죠? 3t가 되면 3번 진동하고 진동하는 횟수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면서 주파수가 그만큼 배수로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함수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해갖고 0에서 2파이 사이로 적분해 보면 아마 고등학교 때 좀 풀어봤을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nt랑 사인 mt 이거 적분해 보면 다 0이 될 것이고 또는 코사인하고 코사인 그러면 n과 m이 같을 때 말고는 또 다 0이 될 것이고 이런 식의 적분을 해보는데 다시 말해서 얘네들끼리는 전부 다 같은 놈이 아니면 다 오르소고날이다. 내적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내적의 원리에 의해서 오르소고날한 놈들은 인디펜던트고 베이시스 펑션처럼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베이시스 펑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임의의 xt를 한번 그럴듯하게 한번 표시해보자. 이걸 우리가 특히 퓨리어의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이 퓨리어 시리즈에서부터 유도되는 게 바로 퓨리어 트랜스폼이다. 그러니까 딱 이 시리즈를 딱 보면 코사인, 사인 같은 파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녀석들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함수든지 간에 뭐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됐든지 또는 뭐 이런 모양이 됐든지 무한계의 사인, 코사인을 조합하면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퓨리어 시리즈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an이라든가 bn이라든가 이런 계수만 알면 어떤 사인, 코사인의 조합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구나. 이 계수랑 같이 이렇게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뭐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아까처럼 정의하고 다루게 되면 결국에는 n이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주파수 성분이 많아지는 거니까 요거를 컨티뉴어스한 어떤 주파수의 개념으로 변환한 것이 트랜스폼.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저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펑션으로 확장하고 확장된 펑션들 중에서 특히 이런 두 개의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이 펑션들의 조합을 가지고 내가 함수를 표현하겠다. 그걸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 이게 이제 우리가 주파수 공간에서 신호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 왜 주파수라고 하느냐?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이 한 주기 동안 이게 한 번 이제 반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1초라고 생각하면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하느냐? 그게 주파수죠. 그죠?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는 어떤 신호 성분, 두 번 진동하는 n이 2가 될 때 신호 성분, 그게 이 계수예요. 그런 기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처럼 쭉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 공간에서의 어떤 함수나 신호를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통신공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AN이나 BN이라고 하는 이런 기수들의 조합을 잘 구성하면 패턴인식 같은 거 우리가 음성인식이나 패턴인식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를 이제 PDF에다가 적용해 보는 게 이 챕터 7의 주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퓨리어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정도의 용어 개념만 기억을 해주고 자, 7.2절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fx라고 하는 게 함수의 pdf다. 랜덤 베리어블의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우리가 pdf라고 해서 정의를 해줍시다. fx를. 그러면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이 특성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데 퓨리어 트랜스폼이랑 모양이 비슷해요. 보호 하나만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퓨리어 트랜스폼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x인데 이거를 플러스 j 오메가 x로 바꾸고 이와 같이 pdf를 마치 퓨리어 트랜스폼 하는 것 같은 모양이다. 이거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이거는 또 어떤 모양이랑 똑같으냐? 이런 함수 부분을 pdf에다가 곱해가지고 다 적분하는 거니까 마치 모양이 이런 형태의 함수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함수인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x라는 함수의 모양에 대응하는 마치 평균값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 함수에다가 pdf 곱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가 일종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는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알고 있다고 치면 똑같이 이 pdf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pdf는 인버스 트랜스폼이랑 우리가 이제 같고 대신에 이제 적분을 우리가 x가 아니라 오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x를 곱해가지고 적분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면 이제 이 파이 x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대해서 오메가 대신에 0을 대입해 봐요.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이라고 했었는데 오메가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0이죠, 그죠? 이게 0이니까 이거 전체가 1이 될 것이고 그냥 pdf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 것 같은 모양이다. 마치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되려면 그러니까 pdf에 대해서 일단은 오메가 대신에 주파수 성분 대신에 0을 대입해서 그 값이 1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근데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일종의 프리퀀시 어널라이저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든 어떤 인풋에 해당하는 x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이제 막 들어가면 그것들의 값들의 막 이렇게 변화 관계를 쭉 따져보면 프리퀀시 어널라이저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x라는 녀석의 퓨리어 트랜스폼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했으니까 x라는 신호라고 그러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적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pdf를 알고 pdf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x를 곱해서 적분해야만 이런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지만 실제 기계적으로는 이제 통신공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pdf를 처음에 모르고 있지만 그 랜덤한 신호들을 쫙 계속 입력으로 넣어서 걔네들을 어떤 형태로든 주파수 특성을 분석시키면 얼마나 어떤 주파수 성분이 많은지 적당한 이 파이 xw에 해당 오메가에 해당하는 이 모양을 찾아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파이 x에 해당하는 fx에 해당하는 걸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평균이나 분산 같은 것들을 fx라고 하는 pdf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
프리퀀시 어널라이저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게 존재하는 건 맞고,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프로퍼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파이 x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한번 저 오메가에 대해서 주파수 공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자. 미분하면 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서부터. 미분하면 이제 오메가가 있는 부분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x 부분만 오메가가 있으니까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j하고 x가 오메가 때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fx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결국 미분하는 거죠, 오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수함수 미분이니까 그대로 되고, j 오메가 x 다시 미분하니까 jx 나오고, 요걸 다시 우리가 x로 적분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미분하는 거에 오메가 대신에 0을 대입해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파이 x를 한번 이렇게 미분하고 오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메가 값을 0을 대입하는 모양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모양이 오메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jx 남고 fx 남고 이 부분이 1이 되겠네요, 그죠? x 오메가가 0이니까 이 모양이 뭐가 됩니까? 잘 보면 이 j라고 하는 복소수의 허수부를 나타내는 이 j라는 기호에다가 나머지 x 부분이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 이런 게 모멘트죠, 그죠? 퍼스트 오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 x라고 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알고 있다. 한 번만 그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주파수가 0인, 우리가 주파수가 0인 거를 이렇게 DC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DC에 해당하는 성분을 우리가 딱 뽑아보면 그 크기 값이 바로 이 J가 붙어 있는 형태의 아무튼 익스펙테이션 X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번에는 똑같이 이거를 한번 다시 미분하면 되니까 오메가는 여전히 여기에만 있죠, 그죠? 그러니까 jx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또 한 번 미분하더라도 jx의 제곱, 그 다음에 fx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를 다시 0이라고 적용해주면 결국 오메가가 0이니까 여기 전체가 1이 되고, j의 제곱에다가 x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면 j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도 다시 0을 대입하면 이제는 세컨드 오더에 해당하는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모멘트 제너레이팅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n으로 확장하면 n번 미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다.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n번 미분하겠다, 오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미분한 녀석에다가 오메가를 0을 대입하면 결국 이것은 뭐랑 같으냐면 j라고 하는 값이 n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x의 n승이라고 하는 모멘트, 요거의 익스펙테이션, 이런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바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가지고 모멘트를, 평균과 분시안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 때 적분이 쉬워요, 미분이 쉬워요? 미분이 쉽죠, 그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랜덤한 값들을 쭉 집어넣어서 이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전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이 pdf를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 모르고도 어쨌든 얘를 구해주는 거죠. 적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 트랜스폼 과정을 거친 적분을 하지 않고 얘를 구하면 얘 또는 대략적인 모양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미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평균과 분산 같은 것들을 구해줄 수 있죠. 평균과 분산 구해주면 그 랜덤 베리어블의 이 확률 분포에 대한 특징에 뭐 한 7, 80%는 뭐 8, 90%는 아는 거예요. 만약에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분산이면 완벽하게 알죠. 그죠? 그러니까 fx를 따로 우리가 어떻게 막 히스토그램처럼 구하지 않더라도 랜덤 x에 대해서 이 프리퀀시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역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먼저 구하느냐의 차이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저거 말고 또 이제 좋은 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적분하는 개념보다 미분의 개념으로 푸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적분의 개념 없이도 평균과 분산 같은 것들을 구해줄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주파수 공간에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한 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파수 공간의 이 시간이나 x, y, z 이런 좌표를 뭐 f나 w, 오메가 같은 주파수의 공간으로 변환하는 트랜스폼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괴로워질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주파수 공간으로 문제를 변환해서 푸는 게 더 쉬울 때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수학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모멘트 제너레이팅 프로퍼티라고 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성질 하나를 봅시다.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을 이용할 때 가장 고마운 뭐 프로퍼티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컨볼루션 프로퍼티예요. 컨볼루션 뭔지 기억납니까? 자,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더한 녀석. 근데 그 x하고 y가 인디펜던트예요.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합을 우리가 새롭게 z라고 정의했는데 그걸 pdf를 구하라. 그러면 두 개 x와 y의 pdf의 컨볼루션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지난 챕터 6장에서 얘기를 해왔죠. 근데 컨볼루션을 한두 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함수는 되게 간단해 보여도 구간마다 아주 신경 쓸 게 많죠. 그죠? 가능하면 그 수학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원리는 컨볼루션이 맞는데 내가 손으로 풀려고 그러면 그게 아주 이제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해주는 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래서 fx라는 걸 기준으로 뭐 u라는 적분 변수를 하나 설정해 봅시다. 그럼 fy도 z-u라고 이렇게 변환해서 u로 적분해 주면 되는 게 컨볼루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러니까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자.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z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뭐 구간은 뭐 따로 쓰지 말고, 그러면 이제 fz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인티그레이션 해주면 되는데 fz는 컨볼루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그대로 써줘요.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라는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아예
이 큰 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파트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집어넣을 때 이제 여기를 이렇게 요거를 봅시다. 이 녀석 우리가 익스포넨셜 J오메가 Z를 J오메가 U라고 하는 변수랑 여기 Z-U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기로 요 익스포넨셜 J오메가 Z를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바꾸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 J오메가 U를 fxU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fy에 Z-U라는 요 함수 부분을 익스포넨셜 J오메가의 Z-U로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du와 dz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줄까요? 좀 눈에 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Z-U라는 변수를 뭐 V라고 합시다. 그러면 Z하고 V는 1대1로 바뀔 거고 Z-U를 V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뀔 거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은 fx라는 함수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모양이고 요 녀석은 v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모양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x라는 녀석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펑션 곱하기 y라는 변수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펑션 곱하기 이거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fz라는 건 이렇게 두 함수의 컨볼루션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만드는 이 두 함수의 컨볼루션이 있는데 이걸 내가 퓨리어 트랜스폼 하겠다. 또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만들겠다. 요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각각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컨볼루션이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리스틱 펑션 구한 거에 곱하기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주파수 공간의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각각의 두 개 곱하기로 주파수 공간에 이 파이 z를 만든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fz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없이 그러니까 훨씬 더 수학적으로 편리하다. 그래서 주파수 공간에서 문제를 다루면 이렇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중요한 장점이고 그래서 컨볼루션과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있는 신호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들어보면 신호 처리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우리가 성질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는 그냥 뭐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파수 공간에서의 특성이 대단히 이제 여러 가지 신호의 입장에서 중요한데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볼루션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에 통해서 곱하기로 간단하게 연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 같은 것들도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통해서 미분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의 성분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랜덤 베리어블 성분에 해당하는 PDF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알지 모르니까 그 각각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
또는 새로운 PDF를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적용해 볼 수 있더라. 그게 바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얘기해 주는 바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7.2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7.3절은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트랜스폼을 만들어 주는데, 그거는 좀 더 복잡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그젠플은 뭐 수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분을 해보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정규 분포 평균이 무x고 분산이 시그마 x의 제곱인 그런 이제 정규 분포를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게 뭐냐면 이게 PDF의 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X. 그래서 이거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다. 이걸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저 익스포넨셜 함수랑 여기랑 지금 같이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텀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dx. 그러니까 지금 익스포넨셜을 묶고 분모의 이 시그마 x 제곱이라는 분모로 통분해가지고 이 분자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정리하는데, 문제는 지수 부분이 이제 일종의 가우시안 함수의 모양이니까 이거를 가우시안 함수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바꿔줘. 물때 이거를 전개하고 x로 묶고 그러면은 다시 2차 함수처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것만 살짝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모양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뭐 이렇게 이제 유도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평균이 이런 모양이니까, 그죠? 요 자체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마치 모든 구간에서의 PDF를 적분하는 모양이라 요거 해주면 1이 되고 요것만 남는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이런 컴플렉스 넘버의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x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미분하면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요거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j 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대해서 이 오메가 제곱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오메가 곱하기 시그마 x의 제곱 그리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뮤 x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오메가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 지수 전체 부분이 1이 되고 오메가 여기 0이 남고 그래서 이것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 파이 x 오메가를 가지고 미분을 해서 평균과 분산을 하나씩 하나씩 유도해 볼 수 있을 거다. 뭐 그게 또 그 다음에 이그젠플입니다. 일일이 이런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좋은 이그젠플이니까 그런 정도로만 더 이그젠플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혹시 퓨리어 트랜스폼이랑 캐러터리스틱 펑션에 대해서 또는 뭐 퓨리어 시리즈도 좋고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약간 톰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합시다.